여전히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나? 기운이 없어 보이네. 어, 기운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귀찮은 거죠, 선생님. 정말. 아, 진짜 다 하기가 막 싫었는데, 음, 어제, 어제부터 몸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음, 어, 그, 어제 밤에는, 그러니까, 그제 밤이었구나. 그제, 그제 되게 막,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오늘은 일단 상담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음. 아씨,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 거죠. 아, 그리고 실은 그냥 어제만 해도 그제 밤에 이제 저녁에 이제 내면화에 또 그거 뭐 쓰고 하면서 이제 뭐 쓴다고 앉아갖고서는 이렇게 막 썼었는데 음, 그저께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음, 쓰는데 막 화가 나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음, 그냥 또 나에 대한 화가 막 그렇게 막 났죠. 음,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근데 막 화가 나서 그냥 내가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음, 근데 거기에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애들한테 화를 냈는데 그러고 났나? 그랬는데 내가 또 나를 막 이제 책하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 자책하는 그 비난하는 그 목소리를 향해서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러면서 음, 그러면서 내가 순간 어 그렇지 이 목소리가 있었구나. 근데 이 목소리 어디서 나오는 나의 또 나을 것 같은데 이거를 또 그만하라고 소리쳐주는 내가 이렇게 확 느껴지는 거. 자각이 그날 되게 좀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애들 있고 막 이러면 이제 집중이 어차피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 다 자고 음,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좀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좀 계속 음, 기분 계속 뭐 안 좋은 거야 뭐 계속 그랬으니까 근데 음, 정말 이렇게 되게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쓰면서 하는데 또 내 편을 들었을 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내 안에서 이게 음, 별로 또 그런데 내가 막 나한테 막 자책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막 아이씨 뭐 바뀌지도 않고 뭐 의식이 뭐 현실을 만든다는데 잘 모르겠고 막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막 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음, 쓰기가 싫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안 쓰고 또 가만히 있는데 그 목소리가 내 또 그 생각이 부쩍 드는 목소리가 들린다라기보다 내가 이제 갑자기 음, 생각이 딱 음, 올라오는 거예요. 음, 아니 그래서 그러면 좀 어떠냐고 또 그 좀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쓰려고 근데 또 안 써지는 거예요. 되게 쓰기가 싫고 막 또 짜증도 나고. 음, 또 뭐 그러면서 막 화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 음,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또 뭘 괜히 또 뭐 한다고 앉아있지 말자. 음, 그러다가 자려고 누워서 자는데 그날 밤에 엄청 저도 알겠는 거 막 다리를 쭉쭉 뻗고 힘이 몸에 되게 많이 들어가나 봐요. 막 음, 종아리에서 쥐가 막 나는 거예요. 양쪽 다. 음, 그러면서 잠을 자긴 했지만 계속 뭔가 되게 불편했는데
아침에부터 해서 일어나서 어제, 오늘,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근육통이 온 것 같이, 이렇게 막 근육 안에서 계속 아프고, 특히 이런데 어깨 요런 끝은, 근데 이렇게 눌러도 하여튼간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좀 음, 아프고. 음, 어제 밤에도 자려고 누워있는데, 정말 근육이 아픈 거예요. 음, 그리고 뭔가 되게, 지금 내가 몸에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음, 뭔가 같은, 그래서 막 손도 그렇고 하여튼 간, 아우, 그렇다고 막 체력장 한 것처럼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음, 뭔가 그냥 조금씩 조금씩 근육 안으로 뭔가 되게 아파서 누르면 이렇게 건드면 아파요, 그냥. 음, 근데 이제 몸이 그래서 어제는 몸 치유를 받아야겠다. 음, 그러고 이제 있었고, 음, 근데 요즘에는 머리 달게 하기가 좀 귀찮고 싫은데, 음, 사실은 뭐, 딴 데 같으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것 같거든요. 안 음, 들어가면 안절부절하고 막 그랬을 것 음, 같은데, 비오도 그렇고, 미디어 팀도 지금 그렇고,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뭘 할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냥 줌도, 아이씨, 그냥 귀찮아. 가지 말자. 이거 그냥 가겠다는 의도 자체도 아예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음, 보이지도 않아. 그냥, 음, 아이씨, 모르겠다. 안 가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아니, 그런 걱정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그냥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짜증은 좀 스물스물 나고 막 그랬는데, 그, 그 이틀 전에 막 짜증 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음, 음, 바로 전날 내면화의 노트를 쓰는데, 음, 어, 내면화의 노트 바로 쓰기 전에 제가 뭘 했냐면, 음, 요즘엔 책도 안 읽었거든요. 음, 근데 그 예수와 채널링 책 있잖아요. 음, 그걸 사놓고 계속 안 보고 있었어요. 음, 그러다가 요번에 그거를 그냥 손이 가서 봤는데, 음, 저녁쯤 무렵에 음, 이제 혼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책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음, 그 책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처음에 보는데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예수아가 미래에서 이렇게 와서 그 에너지로 뭐 태어나서 이 세상에 그 씨앗을 뿌리러 온 거다. 미래에서 음, 온 거다. 뭐 이런 음, 사탕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어쩌면 나도 나의 어떤 온전한 상태의 미래에서도 왔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음, 그렇게 보면 나의 내면 아이도 그러면 되게 뭔가를 하러 왔겠구나. 그냥 나의 차원에서는 음, 뭔가를 하러 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문이 또 들고. 음, 근데 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감정이 싹 올라오는 걸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그러면서 내면화의 노트 쓰면서 제가 새로 알아진 것이 나는 내가 엄마를 되게 많이 재탕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그 아빠에 대해서 더 새로 생각하게 됐었던 부분이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아마도 힐링 스쿨 시작하기
아마 하면서쯤 됐나? 그 전인가? 하여튼 그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계속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아빠가 엄마하고 싸우다가 아빠가 화가 나서 그때 골로를 갖다가 던지고 이렇게 확 나갔는데 엄마가 그거를 치우면서 울면서 그걸 치우는 거를 내가 이렇게 서서 봤거든요. 부엌 앞에서. 음,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기억이 났었어요. 계속. 음, 근데 그냥 그 장면이 예전에는 우리 엄마가 또 화내갖고 착한 아빠가 열받아서 나갔는데 아빠가 나갈 때 그때는 생각이 자세히 안 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아빠가 나가면서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하면서 확 나갔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빠에 대해서 되게 내가 그 장면을 더 그냥 이렇게 계속 숙고해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면서 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아빠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아빠가 되게 똑똑했던 분인데 물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그 이야기를 정신이 팔짝 돌아와서 아빠의 이제 삶 스토리를 얘기도 하시긴 했었지만 그때도 내가 느낀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아까 되게 공부는 잘하셨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시골에서 학교를 못 보내신 거죠. 음, 선생님들이 학금으로 보내주다가 이제 더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빠하고 같이 그때 전교 뭐 1, 2등을 했던 그 음, 친구는 서울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야방 음, 도주 하듯이. 근데 음, 갈 때 아빠를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서울 가서 공부하자고. 음, 우리가 가서 뭘 못하겠냐. 근데 음, 아빠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음, 그리고 아빠 말로는 이렇게 못 사는데 나라도 뭘 일을 해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더 앞섰지. 걔가 가는 게 부럽긴 했지만 나는 그렇게 선택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못 갔다. 음, 근데 그분은 국회의원이 되셨단 말이에요. 친한 음, 친구인데. 근데 아빠가 되게 술을 많이 드셨었거든요. 음, 그래서 오시면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음, 그런데 그게 너무 구슬픈 거야, 내가 들어도. 어렸을 때 내가 들어도 나는 아빠가 그렇게 술 먹고 와서 노래를 하면 짜증보다는 되게 슬픈 느낌이 더 많이 들었었던. 음, 그래서 그 세상을 왜 좀 좋은 세상을 만났었으면 좋았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어, 근데 그 아빠가 술을 이렇게 좀 드시면 노래를 부르고 신세한탄을 하신 거죠. 음, 그렇다고 말로 신세한탄이 아니고 그 노래가 나한테는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물론 가끔 화가 나면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러면서 얘기는 하셨는데, 음, 어, 그래도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는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음, 물론 아빠가 돌아가실 때 알았죠. 수치심 때문에 드셨더라는 거를 그때는 알았지만, 근데 요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아빠가 살아왔었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늘 엄마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세상으로 음, 엄마 뒤에서. 근데 본인이 워낙에 성실하시고 책임감이 있으시니까 음, 그 일을 다 하셨던 거죠, 그냥. 음, 엄마가 이거는 해야 돼. 이거 하면 애들 장학금이 나오니까 학교를 보낼 수 있어. 5명이니까. 그러면 음, 아빠는 그러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음, 한국교육 일을 그럴듯이 음, 하셨던 거고. 그렇게 하셨는데, 엄마 뒤에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음, 내가 봤을 때는
아빠는 엄마하고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수준 차이가 안 맞았을 거예요. 음, 아빠는 진짜 젠틀하셨거든요. 음, 엄마는 굉장히 여장부에 드세고 그때 말했지만 언뜻 보면 정말 무식하구나 정말 이럴 만큼 물론 음, 도리에 막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전혀 그런 분은 아니지만 너무 음, 막 그랬는데 그런 엄마 뒤에서 아빠가 그냥 조용히 근데 음, 그 장면에서 딱 떠오른 거예요. 아, 이거 아빠가 그 슬프게 노래했을 때 그 세상을 향해서 느끼는 그 씁쓸함과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아닌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세상의 중심이 아닌 엄마 뒤에 어떤 모퉁이에서 아빠가 이렇게 살아갔던 그 삶을 음, 내가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내가 그러면 엄마 미니미인 부분도 있지만 진짜 아빠 것도 있었나 봐라는 거를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면서 계속 쓰는데 그러니까 아빠의 그런 삶의 태도와 그게 내가 그대로 되물림했나? 이런 생각이 음,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러면 아들을 볼 때 정말 나같이 살게 하고 싶지는 않은 막 그리고 아빠를 엄마가 괴롭혔다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뭔가 파워를 아빠보다 엄마가 파워 행사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음, 어렸을 때 느낌에는. 음,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누르니까 절대 저거는 내 눈에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음, 쌓이고, 엄마의 아들, 딸 차별도 쌓이고, 그러면서 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살면서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음, 이걸 막 적으면서 그 음,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나 무의식 안에서도 남편보다도 더 나아지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나한테도 있었을까? 근데 그거는 지금 한 번도 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막 쓰다 음, 보니까 갑자기 그 말이 훅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남편보다 그런 능력이 더 출중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그럼 나한테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음, 갑자기 의문이 훅 드는 거죠. 음, 그런데 생각해보면 큰언니가 워낙에 똘똘하고 잘 자기 거를 설계할 때 언니가 뭔가를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서면 오빠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언니는 음, 첫째니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오빠가 음, 아들이고 뭔가 좀 집안의 대표일 것 같고 그런데 약간 빠지는 게 나한테 계속 신경이 좀 쓰이고 그게 안쓰럽고 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일할 때 연구소나 이런 데서 일할 때도 부소장님이 남자였는데 거기 소장님 자체가 약간 남자분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우위에 뒀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나한테는 특별히 해줬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때는 내가 살짝 불만은 갖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그걸 되게 묵인했구나. 그 되게 불공평한 거였는데도, 음,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래서 내가 남편보다 더 이렇게 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같이 이어진 게 수녀의식이었어요.
연결이 된 거예요. 무슨 의식? 풍요. 그러면서 내가 버는 것들에, 음, 그러니까 뭐 사실 그냥 병원에서 벌고 여기에서 벌고 그러면 그래도 저의 수입이 어, 그 돈은 그렇게 인식 자체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한데 돈이 쓰이지만 그냥 이렇게 아이들한테 쓰이고 이렇게 하면서 쓱 없어지는 형태. 그리고 음, 남편이 벌어오는 건 뭔가 돈이 모아지는 형태인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냥 여러 가지가 내가 나의 돈에 대한 부분에도 이게 문제가 좀 내가 나의 돈을 대하는 태도도 좀 내가 남편보다 그냥 좀 그렇게 내가 알아봤나?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고 음,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생각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가능성들을 이렇게 묻어놓는 부분들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가면서 음, 아들, 딸을 바라보는 생각에서 음, 아, 그러면 내가 중앙에 안 가고 나의 능력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눌러놓고 이렇게 있으면서 딸이 그런 능력들을 펼쳐내는 걸 보니 더 낫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음, 이게 단순히 남녀 차별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아빠를 중심에 두고서 쭉 생각하니까 색깔이 약간 달라지는 느낌인 거예요. 음, 그러면서 아들이 아빠처럼 저렇게 나처럼 변방으로 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되게 음, 많았겠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그냥 그런 생각들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쩌면 딸의 풍요나 아들의 풍요, 나의 모든 풍요들을 다 맡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음, 라는 생각. 그러면서 나는 나의 풍요의 빗장을 이제 풀겠다. 이런 멘트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음, 그냥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음, 그러면서 어쩌면 나의 그럼 인생 설계는 뭘까? 또 이런 고민으로 하고 음, 그러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음, 그러면 그냥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면 나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믿고 그냥 전면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음, 그거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음, 그다음에 그 예수 채널링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물론 이런 경험들을 다 하겠지만 나는 정말 어떤 경험을 하러 왔을까에 한 번 더 의문이 가는 음, 그런 시간들이었고 음, 그리고 그냥 어렸을 때 나에 대해서 조금 안쓰럽게 생각하게 되니까 되게 계속 떠오르는 기억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선생님한테 내가 이날 다음 주도에 제가 상담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씨 엄마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썼잖아요. 음, 근데 그날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나의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음, 그 어렸을 때 아이 참 우리 엄마도
이해를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참 가슴에선 이해 안 되고, 가슴에선 진짜 화나는, 음, 이렇게,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옷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빨아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음, 학경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을 이렇게 받아오는 집에도 살았었고, 물론 음, 우리 집에 수도가가 있는 집에도 살았지만, 음, 엄마는 뭐 새벽에 나가고 늦게 오고 와서 밥 해 먹이고 자기도 바빴고, 뭐 새벽에 음, 아빠 일도 도와주고 막 그랬으니까 음,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속옷을 갈아입을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야뇨증처럼 밤에 소변을 봤단 말이에요. 침 이불에다가. 음, 그러면은 팬티를 갈아입고 가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팬티가 없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음, 그 기억이 이렇게 확 떠오르면서 음, 그냥 그때 그 아이가 아침에 그 아침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 음, 까만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음, 한편에서 딱 어떤 또 비난이 올라오냐면 그러면 그거 미리 좀 밤에 여분 빨아놓고 자고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이제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겠어. 그래, 뭐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난감하고 어렵고 했었던 그 느낌에 머물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그렇지.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내가 빨아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니까. 음, 그런데 그날은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 음, 그냥 그 음, 모든 게 다 어려웠던 것 같아. 처음에 그 음, 속옷 브레이저를 하던 그 순간도, 처음에 생리를 하던 순간도, 뭐 그냥 누가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언니들이, 그건 괜찮은 거야. 나는 갑자기 처음 피가 나서 집에서 너무 놀랬는데, 언니들이. 아니, 그냥 그건 괜찮아. 원래 그냥 너도 생리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그냥 되면 돼. 그리고 팬티에다 이렇게 넣어. 이게 그냥 저에게 성교육은 끝이었던 것 같아. 그런 교육은. 음, 그리고 뭐 옷도 속옷도 브래지어도 해야 되는데 음, 없어. 그래서 그냥 근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엄마 거 그냥 내가 막 하고 가고 음, 나중에는 엄마가 이제 엄마도 그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엄마가 사다 놓더라고요. 음, 우리가 자꾸 하니까 내가 하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필요할 때 못 하니까 그제서 아마 인식이 됐던 것 같아. 아, 얘네가 컸구나. 음, 어. 근데 막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고 있었던 때였고 음, 그리고 막 다 귀찮은데 나 귀찮다니까 나 그냥 안 한다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음, 좀 얘기하고도 싶었고 음. 그러면서 거봐 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지. 나 이제 이런 모임 때 하나도 안 아, 했어. 그래도 아, 아무렇지도 않나 막 이러면서 아, 티를 내고 싶은 거죠. 티를 내고 싶었던 아, 거 아, 같고 아, 그다음에 이제 어제 왜 또 눈물이 나지? 티를 내고 싶었던 것 같고 음, 그래서 나 엄마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신청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12단계 이제 힐링스쿨 수업 마지막 28주 수업 이제 음, 월요일날 해야 되니까, 물론 음, 강의 선생님 주관이긴 하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나 다시 이렇게 쭉 들으면서 거기서 나한테 탁 꽂혔던 말은, 어, 근원의 엄마라는 단어였던 것 음, 같아요. 엄마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서, 아, 내가 선생님한테 왜 엄마가 필요해요? 그랬잖아요. 음, 근데 사실 그때 엄마가 필요해요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음,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사실 그때 안 됐어요, 잘. 근데 그냥 부뜩, 그냥 나도 엄마가 필요해. 이러면서 그냥 카톡을 보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원의 엄마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나 이 엄마가 필요했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음, 그러니까 그냥 내 삶에 이렇게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했던 엄마가 있지만, 음, 그냥 좀 더 근원적인 엄마를 찾고 싶었나라는 생각? 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은 좀 이렇게 줄줄 막 써지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어떤 느낌이 하나가 있었냐면 음, 그 예수와 채널 책이 사실은 되게 나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 앞에 부분 조금 읽었는데 한 40페이지, 50페이지밖에 안 읽었는데 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 빛의 사람들이 오게 됐고 왜 그런 이제 목록이었는데 음,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하여튼간 그 근원의 엄마 그리고 미래의 예수아가 그 시대에 와서 씨앗을 뿌리러 그래서 와줬었던 거 자기의 그 성장한 영성 뭐 의식 안에서 미리 앞으로 와서 음, 다시 뭔가를 뭐 이런 이제 걸 보면서 그냥 뭔가 막연하게 그냥 좀 도움이 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음, 나이를 다시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것은 이게 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힐링스쿨 수업 10일 마지막 그러니까 27주에 붓다, 예수, 그다음에 모하메드 이렇게 해서 음, 왜 연결하는 음, 있단 말이잖아요. 음, 그거를 하면서도 나한테는 좀 느낌이 되게 새로웠는데 음, 그래서 더 그랬을까? 갑자기 예수와 채널 책을 내가 받고 그걸 보면서 내면 아이를 다시 쓸 수 있었고 그 음, 쓰고 나서 나중에 어떤 느낌이 순간 올라왔냐면 음, 어렸을 때 나부터 해서 지금의 나 그러면 어쩌면 또 나보다 의식이 더 성장했을 미래의 나와 음, 이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연결이 그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음,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이 책이 나한테 이렇게 펼쳐지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냥 음, 문득 그런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나 봐. 그러니까 나랑 음, 같이 있구나. 뭐 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한번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 나랑 같이 하고 있었나 봐. 뭐 이런 생각 음, 연결이 됐었고 음, 사실 이거 할 때는 물론 내 주간 수업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들을 때도 그랬고 선생님하고 수업한 거 들을 때도 예수님하고 연결할 때는 잘 모르겠더라 때는 셋 음, 다. 음, 근데 내가 주간 수업을 하면서 할 때는 예수님하고 연결할 때는 그냥 그렇게 큰 느낌이 없었는데 붓다 할 때, 어, 음, 아름다운 황금 여인상 같아요. 그러니까 관음상 같기도 하고, 음, 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불상 같은 긴 가느다란 여성스러운 되게 아름다운 그게 내 앞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나랑 딱 겹쳐지는 거예요. 음, 그러더니 새가 더 나타나서 사람 한 명 한 명 하면 그 새 분한테도 나타나고 그랬었어요. 음,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 세상이 너무 그왜 우리 그 은가사유상 같은 그런 느낌의 불상인데 너무 아름다웠고 되게 특이하다 그랬는데 그 경험이 너무 진하게 남아서 집에서 다시 혼자 해보는데 그 예수님 할 때는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하고 연결이 안 되나 봐. 내가 이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음, 그런데 붓다 할 때는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면 손이 이렇게 옆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음, 정지가 되는데 갑자기 부처님의 엄청 큰 얼굴이 내 몸하고 완전히 딱 일치되는 느낌이 딱 드는 음, 거예요. 음, 그건 뭐지? 근데 제가 한때 그
관음상의 무지개, 용무지개랑 왜 음. 동그란 데다가 관음과 글볼. 연결하는 응, 응. 문양 응, 응, 그린 게 응, 있어서 응. 그걸 내가 한때 계속 손에다 쥐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쥐고 다니고 지갑에 넣고 다니고 핸드폰에 넣고 다니고 음, 한때 그걸 계속 했었는데 그게 연결이 돼서 그랬을까? 근데 그날 그 느낌에서는 아, 나랑 같이 하시나 보다. 나한테 연결을 하고 계셨나? 연결된 건가, 이게? 이런 느낌이 잠깐 있었는데, 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아씨, 뭐야, 하나도 느낌이 없네,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에, 그랬는데, 그날은, 같이 있으셨나 봐. 음, 이런 생각과 함께,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나의 어린 시절부터 어쩌면 미래의 나의 어떤, 뭐, 의식이 더 높아졌을지 낮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의식이 높아졌을 어떤 뭐 그 예수님의 그 책의 영향이었겠지만 음,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가 정리되고 이런 건 아닌데 그게 음, 그냥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같이 그냥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고 그것이 그냥 그래도 그냥 일직선인데 그것이 그냥 과거 미래 현재의 차원이 아닌 그냥 연결이 돼서 같이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진짜 이것이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진짜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일까? 이게 진짜 착각이고 상상일까? 이제 막 아, 시작하면서 아, 그러면서도 의문은 계속 있었죠. 그날 저녁에 음, 화가 막 나던 날은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화도 되게 많이 났었고. 음, 음, 근데 그날 그렇게 밤에, 그러니까 전날 이렇게 많이 알아차리고, 그 다음날 낮에 아이들한테 화를 내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어제 밤에는 내일 상담을 받으면 음, 몸 치유를 받아야겠다. 이 몸이 너무 아프다. 그런 음, 생각과 하나, 그 음, 다음에 그, 그 냄새나는 속옷을 입고 학교를 갔었던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 음, 다음에 이거는 그냥 예전에 바즈라고 하는 거를 배울 때 음. 1단계를 초급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초급을 하면서 이렇게 딱 바즈를 딱 봤는데, 뭘 봐? 액세스 바지요? 바즈, 예, 예, 예. 액세스 아, 바즈를 하는데, 아, 그게 또 이렇게, 근데 그게 뭐, 근데 저한테는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했었던 이유가, 아, 처음에 이렇게 상가 이쪽 어디를 액세스 바즈 하면서 딱 칠을 하고 있는데, 사진이 몇 장이 팍 지나가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중에 한 장이 어떤 여자아이인데 일곱 살, 여덟 살쯤 됐을까? 근데 음, 얼굴에 칼로 다 이렇게 막 그어진 아이가 아, 사진이 하나가 탁 지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인상에 남는 거예요. 계속 음, 지금도. 음, 그랬는데 예전에는 모르는 사진 같은데 내가 영화에서 봤을까? 무슨 광고에서 봤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있었는데 최근에도 다시 떠오르면서 전생에 장면이었을까? 왜 나한테 음, 계속 이렇게 올 들어오지? 이 사진이? 근데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상처를 입고 있었던. 근데 음, 이거는 옆에서 폭 터져서 뭔가 이렇게 막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마치 칼로 막 이렇게 거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장면 하나 떠오르고, 그리고 이 아이가 떠오르면 항상 같이 떠오르는 게 내가 어렸을 때 시장을 지나가는데 시장 가게와 가가 사이에 약간 골목이 있고 그 뒤에 약간 무슨 공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내가 시장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골목을 딱 봤는데
그 골목에서 어떤 아이가 나를 딱 봤는데 내 기억에도 그 아이 눈빛이요. 너무 맑아서 음, 그 어린 그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저 눈빛은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음, 어떻게 저렇게 맑은 아이가 저게 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눈으로 내가 그 아이를 봤는데 사라졌어. 음, 근데 그때는 그냥 내가 그 아이를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음, 요즘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음, 아이가 진짜 거기 있었던 아이일까? 아니면 음, 내 눈에 그냥 보인 아이일까? 이런 음, 의문이 잠깐 드는, 음, 그래서 그 두 아이가 같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음, 그 맑은 눈의 아이는 그러니까 마치 미지의 세계에서 나를 딱 보고서 딱 사라진 아이 같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실제로 거기로 갔을 때 거기에 공터가 있을 위치가 아니에요. 음, 그런데 나한테는 되게 환한 공터를 배경으로 이 아이가 나를 딱 봤던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냥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제가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갔던 기억은 나요. 그러면서 지금 요즘의 생각은 그게 진짜 거기에 있었던 걸까? 라는 의문이 잠깐 들어오는 나이. 음,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궁금증에 음,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예. 참, 그런 생각들. 예. 음, 그럼 말하다 보니까 기운이 있었네. 그리고 어제 밤에도 정말 눕는데 이 아주 정말 그 근육 안으로 뭔가 되게 선생님이 표현이 뭐 바슬바슬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 적이 있는데 그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떨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음, 뭔가 푸슬푸슬한 느낌, 떨림, 왜 기운 하나도 없을 때 몸이 이렇게 좀 바슬바슬 떨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으면서 음, 몸이 계속 아픈데 주로 어깨랑 목 쪽하고 어제는 여기가 그렇게 아팠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음, 조금 나은데 여기가 그렇게 음, 아프고 그리고 뭐 하여튼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음,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스쿨을 이게 마무리하는 것도 영향을 주는 걸까? 그리고 인 세션 한 거를 또 안 듣다가 요 며칠 전부터 또다시 그걸 계속 들었어요. 계속 이게 참 듣게 되나 봐요. 음, 지금이 하면서 그래서 네가 잘했으면 선생님 저 잘했죠. 뭐 이렇게 뭐 말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음, 제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자랑할까? 뭐 이런 또 생각이 이렇게 잠깐 음, 들어왔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내가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음, 근데 이 이야기가 또 나온 이유는 유경 선생님이 음, 지난 시간 이제 제가 그 DNA 테크닉 할 때 그게 음, 사실은 마지막 그 27주가 그게 거의 사실 내면화의 총합체잖아요. 음, 음, 다시 듣고 다시 봐도 이건 진짜 내면화의 수순이고 이건 진짜 감동을 하면서 듣는데 이 감동만큼은 전달이 될까? 그리고 감동만큼 뭔가를 하고 싶고 정말 내가 느낀 이 감동, 이 내면아이에 아, 대한 아, 뭐 대단히 알아차린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냥 뭔가 대단히 이 DNA 테크닉이 정말 와, 이 내면아이의 수순과 이렇게 일치되고 이게 야, 이런 거야? 막 이런 감동을 혼자 하면서 이걸 전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아,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막상 수업을 하는데 이게 대면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줌이 익숙해져서. 아, 그런데 이제 하면서 유경 선생님, 이제 물론 유경 선생님 이제 또 본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 머리로 또 이제 이 내면 아이랑 연결하고 머리를 좀 쓰기 시작을 한 거죠, 또 제가.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알아차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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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려놓고 따라가야겠다. 음,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서 그 감정이 어땠을까에 정말 감정을 따라가니까 다시 이제 자연스럽게 유경 선생님의 이제 내면화의 또 이야기들을 좀 다루면서 음, 끝이 뭐 여기서 내가 끝낼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 외에 분노와 음, 그리고 자기를 누르려고 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공격과 그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러면 DNA 테크닉을 이제 한 1시간 반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DNA 테크닉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더 나눠보자. 음, 그래서 이제 테크닉을 했어요. 근데 음, 선생님이 뭘 하시냐면 유교 선생님이 늘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음, 막상 이거 할 때 붓다가 응답을 하더라. 근데 어, 근데 그 안에서 근데 선생님 그때 나는 되게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푹 빠져 있을 때 유수경 선생님이 예수님한테 푹 빠져 있었는데 그 붓다를 처음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붓다가 되게 낯설거든요. 음, 근데 그날 그 황금 불상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게 이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경 선생님하고 나하고 흐름이 비슷하게 가나? 이게 음, 같이 수업을 해서 그런가? 이런 음, 그냥 이게 그냥 나의 막연한 어떤 그냥 의문이 하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음, 근데 붓다가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뭘 붓다를 하면서 이제 나한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정말 본인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인데 그것이 어, 그러니까 지금 기억인즉슨 네가 지금까지는 위에서 이렇게 사람을 아 이건 유경호 쌤 해석이다. 그러니까 음, 유경호 쌤이 어떻게 그 말을 음, 해석했냐면 음, 예전에 전생에 본인이 무슨 장군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음,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권력을 쓰는 위치잖아요. 음, 근데 이번 생에는 메시지는 그랬대요. 이번 생에는 권력을 네가 쓸 수 없는 걸 경험하러 왔다. 음, 뭐 이런 어떤 비슷한 메시지가 갑자기 훅 떠올랐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에 조금 더 머무르는 시간을 가진 거죠. 거기에 좀 더 음, 머무르고 그리고 지금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그 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는 거예요, 본인이. 뭐 그러면 내가 해진다고?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오케이, 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나를 누르는 거에 내가 막 어거지로 그거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음, 경험을 내가 하러 왔다라고 하면 이 경험은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경험인 거잖아요. 유경 선생님 입장. 음, 그런 차원으로 이 생각이 들어가면서 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좀 편안해지면서 그 분노가 음, 갑자기 싹 수그러들고 음, 그리고 그 간극은 큰 거죠, 일단. 그래서 그 간극 음, 큰 거에 대한 어이없음은 공감을 하고 어, 음,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뚫으려고 했었는데 어쩌면 내가 이 경험을 하러 왔단 말이야? 한 번도 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난 잘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음, 가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 상황들을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음, 어떤 이제 가는 음, 거예요. 음, 근데 그 순간 그걸 바라보는 나의 느낌은 어땠냐면 좋겠다. 되게 본인이 아킬레스건가 너무 어려운 미술이었는데 그거에 아, 대한 이렇게 약간 관점을 좀 전환하고 볼 수 있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순간 저 부럽다. 아, 넌 좀 아, 작겠다. 물론 반복은 되겠지만 어, 왜 어, 그런 거 하나가 있으면 좀 또 그거 밑에 그렇지. 넘어가고가 되잖아요. 음, 아씨 좋겠다. 내가 솔직히 말도 했어요. 이제 쭉 하고 나서 야 근데 난 너무 부럽다. 왠지 그런 느낌이다. 진짜 나도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된다. 막 음,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일어나는 그런 어떤 관계에서 눌리는 것 같은 그런 거에 대한 분노나 이런 거가 음, 음, 이 메시지가 그러면 유경 쌤한테 앞으로 음, 삶에 영향을 주게 만약에 된다면 앞으로의 또 모습은 우리가 지금처럼만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 그건 아닐 수도 있겠네. 음, 이렇게 아닐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럴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음, 이야기를 음, 하셨었거든요. 음. 그래서 네,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잘했다. 들어요. 전 과정이 다 잘했어. 내가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2페이지 반을 메모했는데, 다 잘했어. 어, 선생 그러면서 그래서 또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음, 나는 뭘 음, 경험하러 왔을까? 음, 음, 그렇지. 왜 다 잘했나, 이제 내가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해봐?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뭘 하고 있는 건지. 어, 그렇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 이제 내가 정리해서 개념화를 시키면 되겠지? 어, 네네네네. 어. 일단 이럴 때는 이유 불문하고 축하를 해, 본인한테. 어, 이런 순간은 축하할 순간이야. 축하해야 되는. 음. 초반 얘기를 들을 때 직관적으로, 아, 이 기저 감정을 경험하는구나. 세아가 살면서 뭐 화가 나요, 두려워요. 이런 것도 우리 감정의 진실이지만 기저에 있는 근본 감정의 패턴, 구조, 근본 원인, 루트 코스, 뿌리를 이루는 원인, 이거에 접근해 들어간다라면 세아의 감정은 무기력하고 다 귀찮고 화가 나고 하기가 싫으면서 그런 자신을 비난하는 이게 근저의 감정일 것 같아. 그러면 그 감정을 접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즉 감정체가 그렇게 딥 다이브가 됐다라는 얘기는 다른 측면의 작업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반부터 특히 아버지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자신과 자녀 관계를 다른 관점으로 틀어서 보는 것, 여기에 가면서 아, 세아가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보는구나. 아킬레스건의 구조를 들여다보게 되었구나. 그 치유 여정에서 아킬레스건을 만나기 전까지의 작업은 나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잔잔바리를 정리하는 과정. 구조적으로 큰 해체를 할 때, 예를 들어 땅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다, 이걸 파내고 싶다 하면 처음부터 바위를 드러내진 못해, 그치? 주변에 있는 흙이나 자잘한 돌들을 먼저 정리하게 되겠지. 그러면 그 커다란 뭔가 답답하면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어떤 장애 요인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게 알아지고, 본능적으로 알아지고, 이거를 대면할 때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거를 회피하느라고 뱅글뱅글 돌고 망설이는 시간이 있거든.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문을 열었구나. 마치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그 집의 대문과 방문을 열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 그전에는 문 밖에서 쳐다보는 느낌. 그 아이는 안에서 울고 혹은 숨죽인 채 있고 뭐 외롭겠다. 그 집에 엄마는 이렇고 아빠는 이래서 아이는 이렇게 살지 이렇게 반쯤은 알고 반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호한 그런 상태.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은 동일한 현실, 현상, 사람인데 각도를 탁 틀어볼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컵을 늘 물을 마시니까 이렇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밑바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얘가 생긴 게 다르게 보이잖아. 똑같은 컵인데.
그래서 내가 엄마랑 동일시하면서 엄마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구나. 이것도 진실인데, 우리는 엄마 아빠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냥반들의 상호작용이 어떤 제3의 관계 형태를 만들어내고 나는 아빠 영향, 엄마 영향 속에서 그 제3의 관계 형태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를 더듬어 간 거죠.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동일시, 고상하고 선량하고 책임감이 있었던 음, 그것이 오히려 새아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위력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남편과 딸과 아들에 대해서 맺고 있는 관계가 여기서부터 출발했구나라고 관점을 다시 보게 되는 거고 어머니의 가능성, 강한 여성, 유능한 여성이 내가 동일시하고 있는 아빠를 어떻게 괴롭게 했나. 이게 기본적인 모티브, 감정적 모티브다 보니까 똘똘한 딸과 사람 좋은 아들에 대해서 그게 그대로 분열적으로 투사가 됐던 것. 네. 또 돈도 남편의 돈과 내 돈에 대해서 내 돈은 집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세를 하면은 안 되는 돈이지, 그지? 엄마의 돈이 목소리와 행세, 엄마의 파워와 돈이 그랬잖아, 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마치 어떤 피스, 그 조각 그림 맞추기처럼, 그 뭐라 그래? 이렇게 천 피스 이런 거 맞추는 거? 퍼즐, 퍼즐. 퍼즐처럼 몇 개의 조각이 투두두둑 떨어지면서 제자리에 따다다닥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러면서 어린 날의 풍경, 나의 심리적 풍경, 현재의 가족사가 그림이 다시 탁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취고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잠재의 시간에서 규정하고 있던 패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는 노연할 수 있는 시초거든.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치유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누누이 말을 하는 게 이거죠. 예전에도 잘못 봤다거나 엉뚱하게 본 건 아니야. 그런데 전모를 있는 그대로는 아니었던 거죠.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봤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관점을 틀었더니 어떤 퍼즐들이 후두두둑 하늘에서 마치 떨어지듯이 머릿속에서 타다닥 꽤 맞춰지면서 훨씬 그 심리적 풍경이 더 넓게 정교하게 세밀하게 정확한 각도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돼요. 앞으로도 계속되지만 이렇게 큰 어, 그림 하나의 퍼즐을 맞춰냈다라는 것, 그것이 나의 심리 패턴과 행동 패턴, 삶의 패턴, 가족사의 대물림의 전모를 드러내는데 훨씬 더 위력적인 관점이라는 것,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 잘했네, 그럼.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래서 그 이런, 바닥을, 그렇게 한 두 달 바닥을 기도하네. 어, 잘했네, 그러면은. 이런 아킬레스건을 그 치유를 오랫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했다라는 전제하에 이 아킬레스건을 깊이 통찰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느냐가 어디까지 갔는가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우리 자신의 치유적인 깊이 또 힐러로서의 상담가로서의 역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음. 그러면 이 포바디에 걸쳐서 이 한쪽에 피스가 타다닥 맞으면 나머지도 탁탁탁 따라 들어오는 거죠. 피스들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교재에 보면 우리가 준비되고 성장한 만큼 즉각 새로운 정보와 뭐 테크닉이 다운로드 될 것이고 뭐가 주어질 것이고 그런 거 있잖아. 나도 그런 경험 하는데 책 있던 것 중에서 갑자기 어느 날
뽑아 들었는데 그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는 거. 그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직관, 이것도 피스가 맞아 들어가는 현상이고, 그렇게 해서 감정체, 정신체, 영체가 재배치, 재조정을 시작하면 육체도 당연히 따라서 그 파동과 인식에 맞춰 재배치가 되죠. 낡은 틀, 감정의 잔재, 그 다음에 정신적인 믿음 체계의 그 바이어스, 음, 영적인 연결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포바디가 유기적으로 에너지체를 통해서 다 통합되어 있으니까 몸의 세포 차원에 찌들어 있는 그런 낡은 감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파동을 따라서 대거 떠나보낼 때 그거는 단순히 표면적인 게 아니라 실층의 전 세포, 근육과 뼈와 뭐 장기와 뭐 이런 호르몬까지 일제히 반응하면서 재조정 시기를 겪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몇 번 반복되면 척추도 툭툭툭 하면서 척추 측만증 같은 거, 뭐 골반 틀어진 거 이런 거가 맞춰져요. 그러면은 그런 반응이 시작되면은 있잖아요. 골반 다리의 근육의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이 재조정이 되면서 에너지가 안 들어가던데 경직되어 있던 근육을 뚫고 그 경락 따라 쭉 내려가면 쥐가 나고 그렇지. 그래서 나도 심하게 쥐가 났던 시기가 돌이켜보면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일정 기간 지속이 되는데 나는 몸이 굉장히 망가졌던 사람이니까 더 심했으리라고 보는데 자다가 무섭고 아파가지고 막 그럴 정도인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자세 교정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와 이거 근육과 뼈도 바꾼다. 이런 느낌들을 여러 번 받았죠. 그런 면에서 세아의 모든 이야기가 굉장히 매끄럽게 매칭돼요. 내 경험과 내가 아는 정보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야. 자기 경험을 계속 어, 들은 것, 읽은 것, 정보랑 대조하면서 계속 자기를 들여다보는 노력을 거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에너지적으로 울림이 있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진실하게 들리고. 이제 나는 이거를 그 말의 파장에 민감하게 느끼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이 계속 심화되고 확장되면서 나오는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음, 그런데, 음, 어찌 보면 다 평범하고 자칫하면 소소하게 흘려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들인데 나는 한 줄 한 줄 세아의 그 이야기의 진전이 다 흥미진진했어요. 아, 역시, 그렇지, 그렇지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들었어. 그래서, 음, 이럴 때는, 음, 일단, 셀러브레이션을 해. 축하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야. 그리고 뭐, 네. 어, 뭐 어때, 씨? 이러고 놀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걸 자기한테 선물해주고. 별것도 아니야. 뭐 꽃을 사고 싶다거나, 뭐 잘 입지도 않을 뭐 프릴 달린 원피스를 사고 싶다거나 질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래도 한 달에 얼마 버는데 뭐 이 정도 사치는 한 번은 해도 되지? 이러면서 어 아니면은 그 그 아이한테 속옷 사준다는 심정으로 속옷 예쁜 거를 뭐한 10여 장 사가지고 줄줄이 쫙 빨아서 서랍에 개켜 넣는다든지 그런 축하를 해도 되지. 많이 입어라, 씨. 속옷 내가 100장도 사준다. 이런 거 있잖아. 그, 나는 남자 연예인 중에 운동화, 스니커즈 컬렉터들이 있어요. 그 심리가 뭘까를 많이 생각해 봤어. 힙합 가수들 중에 돈을 벌었다. 아니면
잘 나가다가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다. 그런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이 운동화 수집을 해가지고 막 컬렉션을 막 수십, 몇 100켤레 이상도 해놓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의 내면화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의 가난이 남학생들한테 운동화에 대단히 큰 감정적인 상처를 줄 것 같거든요. 나도 생각해 보면 그랬고 내 남동생도 운동화와 관련해서 상처받았던 그 모습도 기억하고 있고 축구하고 놀고 싶은데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신는 애랑 5천 원짜리 그래서 자꾸 빵꾸가 내고 공 차면 구멍이 나는 그런 운동화를 신어야 됐던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했을 때 그 보상 심리가 운동화로 나타날 수 있고 실패했을 때조차도 그래도 나는 운동화를 가진다. 이 마음이 원동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쁜 속옷을 많이 사. 예를 들면 그래야겠다. 기념하는 방식으로 이 순간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그러게요. 그래줘야. 음. 그리고 이제 이 단계를 소중히 기억해서 앞으로도 활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걸 성취해냈지? 이거를 복기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고, 돌이켜보면 세아는 되게 꾸준히 했어.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별로 의욕이 없어 보이고 뚱한 것처럼 보였, 그런 얼굴로 쉼없이 계속 꾸준히 진지하게 했어요. 그 모습을 관찰하면서 자꾸만 내가 무대로 불러냈지. 협동조합 이사를 해볼래요? 이렇게도 하고, 또 힐러를 해볼래요? 하기도 하고, 또 미디어 팀 EPO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앙에 서고 싶었지만 삐죽삐죽하던 아이를 계속 호명을 해낸 거잖아. 그지?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니까. 첫 번째 이유는 본인이 워낙 꾸준하고 끈질기게 방향성을 가지고 집요하게 노력해왔다. 두 번째는 그 내면 아이의 패턴을 파악하고 내가 계속 그 내면 아이의 목소리에 음으로 양으로 응답하면서 무대를 마련했다라는 점. 세 번째는 팀제 힐링 스쿨 수업에서 자신을 이 배경으로 물러나 있게 하던 그 갈등과 두려움, 심리적 패턴을 과감하게 맞서는 경험을 했다는 거. 그 팀이 잘 굴러갔으면 세아는 그냥 묻혀 있었을 거야. 묻혀서 그저 이음새나 연결고리 정도 담당하고 끝났겠지. 그런데 팀 힐러 세 사람이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참여자가 강력하게 도전하는 누가 봐도 위기이고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동 세션 들어가서 그거를 적나라하게 다 까발리고 모두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나는 잘했고 쟤네들이 문제야 라고 생각을 했든, 아니면, 나는 삐졌어 라고 생각을 했든, 아니면 뭐, 자기 자책을 하고 있든, 뭐, 어떤 심리 상태에 있든 간에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강력한 합의와 도전, 위기감이 있는 상태에서 세아가 당신이 메인 힐러 아니냐, H2로서. 그리고 당신이 이 팀에서 H2로 배치된 이유는 이런 지점 때문이다. 도전해라. 라는 나의 그 펌프질에 대해서 그대로 응해서 노력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도 싶은, 그래서 나도 잘난 체를 하고 싶어라는 욕구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
동료 힐러들한테 가족을 투사하면서 내가 뭐 우리 언니나 우리 오빠나 우리 엄마를 어, 욕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갈등도 겪으면서 또 나만 소외된 거 아니야라고 삐지면서 뭐 둘이 짬짬이 아니야? 뭐 이런 온갖 생각과 감정들을 투사하고 눈치 보면서도 그런 도전들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힐링스쿨 후반부에 가서 그것이 모두가 일정 정도 방향 전환을 하기 시작했잖아. 이것이 깊은 안도감을 줬을 것 같아. 예, 여전히 죽을 쓰고 있다라면은 이렇게 어, 전환하기까지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 그리고 죽쓰고 그냥 힐링스쿨이 종료돼 버렸다면 그 후회와 이걸 곱씹느라고 약간 그 트라우마 반응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어, 내가 반복적으로 말했잖아. 여기 포기할 만한 사람 한 명도 없고 만만한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신뢰를 하고 몰빵을 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부딪혀라라고 했잖아. 네 명 중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쳤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깊은 안도감과 신뢰를 줬을 거야, 세아. 세아가 경험한 원형적인 가족은 그랬다가는 다 바스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더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데 여기는 난리가 세차게 일어나고 난 그 다음에 세아가 경험하지 못한 유사가족의 그런 경험들이 듬직하게 전개됐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심층의 깊은 안도감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맥이 탁 풀리면서 힘이 빠진다. 그래서 신뢰와 안도감과 동시에 힘이 빠지고 슬퍼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 모순된 감정이 같이 올라오는데 그 그런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감정이 혼재하는 경우를 자주 봐요. 흔히 봐요. 예를 들어 힐러로서 너무나 위축되고 자기 설 자리가 없었다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최초로 만족스러운 수업을 이끌었을 때 그토록 열망하던 첫 번째 성공의 기억을 경험한 날 너무 슬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안도감에서 깊은 무력감, 겉으로 보기엔 무력감이지만 애쓰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 그러니까 그게 표현된 게, 아, 뭘 해. 안 해도 돼. 안 하면 뭐 어때. 뭐, 다 귀찮아. 걱정도 안 한다. 나 그런 티내고 싶었었어. 눈물이 글썽글썽. 이 감정의 시퀀스가 설명이 되잖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 맞아. 집구석은 괜찮아. 어? 내가 눈치 보고 애쓰지 않으면 그 집구석은 늘 불안해서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 같았는데, 이 집구석은 난리가 났는데 괜찮아. 어? 나도 같이 막, 진상 진흙탕을 같이 부렸는데, 아, 이 집구석이 안 무너지고 괜찮아. 어? 이 안도감이지. 그러네요, 선생님.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메디컬도 그렇고 어린이 치유도 그렇고 내가 안 해도 뭐라고 아무도 안 하니까 그렇지. 응, 그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어, 메디컬 힐링 팀에서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응.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다 막 그러지. 이렇게 해줬단 어,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는 진짜 안 하면 아예 안 했거든. 그렇지. 어, 어. 어, 그래서 이 근데 공동체가 제공하는 스타일이 그거잖아. 한다 그러면은, 그래?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효율적으로 말하자면 트레이닝을 시켜요. 근데 안 한다고 그러면, 그래? 발만 걸치고 있겠어. 그래? 그래서 늘 말하잖아. 이 공동체의 모든 프로젝트의 효율성은 30%를 기준으로 돌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맞아 그 내가 그 힐링 스쿨 수업은 나한테는 진짜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는
음. 그 진짜 돈 받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그래. 힐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 응. 이거는 장학금 받고 내 공부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참여자 동료들한테 꼭 팀제 힐러를 경험해봐라. 무슨 경우라도. H3부터 시작하는데 상관없다. 이러면서 다들 독려를 하신다 그래. 그러니까는 근데 뭐 이 정말 그러니까 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아, 참여자와 힐러 사이의 경계도 없어지잖아. 여기에서는. 그러니까는 매우 독특하고 위력적인 시스템인데 그만큼 우리들이 기존 관습을 깨야 되는 그런 압력도 엄청나게 센 거죠. 네, 도전력,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그거를 통과해냈을 때의 그 변화폭, 그 강도, 밀도 이런 것도 대단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점이 있어.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우리들의 관념이 얼마나 얄팍했나. 이 팀은 히든스쿨 거의 종반이 되도록 실패한 팀처럼 보였어. 실패할 운명처럼 보였어. 그런데 그때 내가 힐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에너지를 전환했으면 이런 악순환은 멈춘다. 어, 이렇게 내가 막 목소리를 높였잖아. 그런데 언제 어디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각자가 안으로 돌려서 에너지를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주 수업 이후에 이 팀은 성공한 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지. 물론 평가는 각자의 몫이지만 뭐 힐링스쿨에서 뭐 인간 개조를 해. 그게 아니라 전환의 첫 단추를 꿰는 거죠. 각자 위치에서. 그러면 힐러 3명과 참여자까지 해서 4명 모두가 전환의 첫 단추를 꿰었는가 하면 그랬다라고 답이 나올 것 같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전까지 꼴등할 뻔, 꼴등을 다툴 뻔한 팀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성공이냐 실패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평가하기 전까지의 모든 순간은 실패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실패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성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지?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부터 노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가장 가망성 없어 보이는 순간이 그 팀의 대전환의 모멘텀이었잖아. 이제 막 공동 세션 때 막 힐러 3명이 돌아가면서 막 망신망신 개망신 당할 때 생각해봐. 그렇지만 거기서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 아무도 포기하지 않아. 그냥 믿고 도전해. 뭐 이랬던 거, 그치?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이 안에서의 역동이 초반하고 초중반하고는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렇지. 음. 우리가 하면서 뭐라 하냐면, 야, 우리 이제 진짜 할 만한데 한 번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냐? 이제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해서 28주가 있었으면 우리가 그래서 아카데미가 있나 보다. 어, 어, 아니, 진짜 우리 이제 팀워크 이제 조금씩 맞아가면서 뭔가 좀 이제 정말 분위기가 그렇지. 음, 예, 이제 안으로 더 집중이 되고 뭘 해도 음, 되는 분위기가 좀 되면서 그렇지. 아씨 적응했는데 이제 팀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대단히 귀중한 경험을 했죠. 한 바퀴 돌고도 이 정도 경험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정말 처음이었어서 그랬는지 정말 더 그랬겠지만 처음이라 와 정말 그런데 이런 다이내믹한 팀워크를 못 만들어내고 끝나는 팀도 있어요. 한 20% 정도는. 그 팀의 공통점은 능력이 아니야. 도전하느냐, 진솔하게. 이 허세 안 부리고, 진솔하게,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느냐.
그냥, 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나중에 넷이 만나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저는 처음이잖아요. 음, 이 음. 힐링스쿨 수업이. 그러니까 그, 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은 군대 얘기를 평생 우려먹는 그럴 넷이 거야. 만나면 그 얘기를 평생 우려먹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있어. 그렇지. 네. 그래서 되게, 진짜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주고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정말 그게 정말 그럴 수도 있을까 하세요. 근데 정말 나는 궁금했어요. 유경 선생님이 자기를 보는 그런 것들, 자기 음, 이슈를 바라보고 가고, 음, 이런 어떤 그냥 과정하고, 음. 힐러도 그 과정을 같이 자기 안에서 계속 걸어가면서 같이 볼 수 있나? 당연하지. 그렇죠. 당연하지. 에너지의 장은 의식의 장이에요. 에너지 이퀄 의식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시공간이 상관없어요. 그 에너지 매트릭스, 의식의 매트릭스 안에서 보이지 않는 즉각적인 공유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한 명의 힐러만 여기서 에너지 전환을 했어도 이 악순환이 안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내가 그렇게 단언을 하는 이유야. 뭐라고 설명하고 호화찬란한 지식으로 꾸며대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 실시간의 동시성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에너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 교재에 표현하듯이 힐러는 에너지 스페이스를 형성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참여자의 드라마를 당신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마라. 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다. 힐러의 역할은 에너지의 공간, 에너지 장을 만들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 한 발 앞서 자기가 내려놓고 노연하고 무조건 평화의 장을 유지해라. 그리고서 귀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힐링스쿨 첫 주에 나오는 얘기고 끝까지 반복되는 음. 그러니 뭐 무수한 지식과 노력을 거쳐서 우리가 아하 하고 깨닫고 나서 뭘 깨달았어요? 라고 말로 정리하면 몇 줄 안 된다고. 너무 뻔한 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음. 그리고 그 아우, 과정에 이렇게 계속 적절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영적 독서가 당연히 병행이 돼야 돼. 숙고를 뭐 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뭐 천재처럼 아이디어가 맨날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두뇌 세포와 두뇌 DNA 빛의 장 안에 어떤 높은 파동의 자극이 계속 주어질 때 이제 그걸 반응하면서 계속 재배치가 일어나지는 거니까 영적 독서나 두반들과의 공유 또 뭐 적절한 멘토와의 연결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되죠. 본인 자신의 숙고 뭐 이런 다양한 노력이 다각도로 뭉쳐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뭔가 자기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잘 들어있어. 오늘의 세아의 이야기 속에. 이럴 때는 이제 많이 쉬어요. 쉬고 하긴 뭐래 이럴 때 놀고 쉬는 거지. 그리고 몸 불편하면 이렇게 핸즈온으로 꼭꼭꼭꼭 누르고 물도 마시고 뭐 뭘 하면 좀 편한가 이거 찾아서 계속 편하게 해. 그래서 요즘에는 잠도 그냥 뭐 한다고 앉았다가 귀찮아 이러면 그냥 음, 가서 음. 침대에서 그래 그렇게 해. 음, 운동 하다가 음.
애들이 와갖고 엄마 또 누워있어? 음, 언제까지 할 거야? 아, 그냥 건들지 마라. 엄마 좀 자자. 그러고서 그냥 음, 자고 막 그래, 그렇게. 그러고요. 음. 애들한테는 뭐 너희들한테 화가 나거나 엄마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엄마가 너무 그동안 어? 뭐 긴장했었나 봐라든지 아이들이 안심할 만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면 되지. 니들이 속삭여서 뭐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 그지? 음. 그것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돼. 음. 그냥 긴장을 풀고 피로를 풀고 휴식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쉬어도 되는 거다. 그거는 미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그거 그냥 애들한테 감각적으로 느끼고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없으니까 사회 전체가 전전긍긍 신드롬이 있잖아. 앵사이티 신드롬이 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그랬었나 보다. 아, 근데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안 들어갔잖아. 어제 EPT도 안 들어가고, 몸치유도 음, 안 들어가고. 근데 안 EPO였어. 들어갔는데, 어, 어, 근데 사실 솔직히 거기 이렇게 글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음, 사실은 이제 봐야 되나, 그래서 막 보는데, 이해도 안 되고, 음. 그러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뭘 한다는 건지 또 잘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어디 EPO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디 몸치유 팀 아니면 뭐 다. 다. EPT 미디어 팀도 카톡방에 막 뭐가 올라오는데, EPO. 어, 네, 아무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어, 그러다가 그 줌 뭐 있다고 그래. 그런데 그냥 아씨 귀찮고 그냥 안 할란다. 그러고 그냥 뭐라고 말하면 그냥 뭐라고 살짝 그 생각은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잠깐 잠수를 탑니다. 이렇게라도 남겨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음. 모르겠다. 해 선생님 어차피 다 그 방에 있으니까 알아서 얘기를 해주시든지 알아서 어, 하지 않을까? 뭔가 어, 나한테 개인적으로 일단 그 미디어 팀이든 뭐 이 표현지 거기서 뭐라고 나한테 말이 오지 않는 한 난 몰라. 일단 나는 그냥 있을 어, 거야. 어, 그러면서 그 마음이 되게 컸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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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 자각한 건 뭐였냐면 아 이런 마음도 있는 거야. 이봐요, 그봐요, 헬로 선생님. 내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죠? 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이런 거 음, 있잖아요. 그걸 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음, 있었나 봐,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음, 아침에 음, 이거 이제 개인 음, 세션을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민기적 거리는 거예요. 음, 보통은 내가 또 빨리 들어와서 뭘 음, 말하지 한 번 더 생각을 하는데 음, 오늘은 뭐 별거 아닌데 막 뭐 저기서 뭘 해주고 내려오고 막 그래. 음, 그러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안 서두르지? 음. 그러면서 거봐요, 세 내가 좀 이봐요. 요즘에 나 안 좋죠 상태? 막 이러면서 내가 괜찮아요 나 상태 막 이런 음, 마음도 있었구나. 음.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괜찮아. 그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EPO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나는 이래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게요. 라고 몇 명이 남겼잖아. 그지?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태도죠. 그렇게 했으면 좋고, 아니면 나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안 하는지 보여주겠어. 이것도 그거였어요 선생님 딱 그렇지. 그거. 치유적으로는 치유 공동체니까 되게 중요한 경험이고 지금의 특히 새하의 맥락에서는 세 번째로는 EPO에서 그 프로듀서 트레이닝을 2년간 EPT를 거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속도에 대해서 확연히 감각 차이가 나요. EPT에서 최소 1년 혹은 2년 트레이닝 한 사람들은 지금 EPO나 프라임의 속도를 속도감 있다고 안 느껴요. 그게 내가 이제 프로듀서 트레이닝이니까
그렇게 시켜갖고 알게 모르게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해오던 사람들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고 다른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이제 새롭게 EPO에 조인한 분들은 이 속도감이 놀랍다. 그리고 잘 적응이 안 된다.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왜 햇쌤이 힐러도 하지만 프로듀서 사이드의 트레이닝 경험을 같이 해봐라라고 했는지 알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적응하는 시간을 좀 천천히 두면 좋지. 나도 이 활동의 장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나는 업무 트레이닝이 많이 된 사람이거든, 어려서부터. 그런데도, 어, 무대를 바꾸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완전히 바보가 되고, 심지어 같은 영화계에서, 어, 이 분야를 바꿔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원래의 효율을 내가 발휘해서 나는 일 열심히 하고 하면 좀 두드러지는 편이었거든요. 1년, 1년 반 가면은 이제 두드러지는 지점들도 나타나는데 그 전에는 야, 내가 이렇게 어, 이해도 못하고 말아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그런 시간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필요하더라고. 그건 늘 기억하고 있죠. 그 시간을 그냥 잘 관망하면서 이렇게 기여를 서서히 높이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그러는 거요. SNS에서 일하는 건 나는 효율을 30% 정도만 쓴다고. 개인의 상황 뭐 여러 가지들 하면 또 뭐 여기가 회사가 아니잖아. 다 자원봉사 공동체니까 다도 그렇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돈과 관련된 이제 물질 창조의 트레이닝을 할 때는 아무리 여기가 시뮬레이션에 가깝지만 그래도 그 현실적인 그런 업무 트레이닝을 해야 되죠. 그런 양쪽 요소 사이에서 이제 계속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얘기. 음, 응, 네, 일단 뭐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응. 올해는 못 가. 올해는. 왜냐하면 사람이 있잖아. 그 경험담에 있어 노는 건 석 달 놀면 지겨워 죽는다고. 그러니까 암만 개겨도 뭐 네, 그러면 한 그렇지만 번 이길 어, 수 있네. 2주에서 한 석 달 사이는 나는 저공 비행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지치고 그러니까 이게 어지간하면 몇 주 놀고도 페이스가 회복이 되는데 일생 내내 뭐 어떤 상태라고 그럴까 어, 내면이 뭉개질 정도로 떡실신한 그런 경우에는 에, 어떤 적당한 단어가 있을까?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해요. 그때 초조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연착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최소한의 필요한 일들로 일을 줄이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동면하는 동물처럼 에너지를 이렇게 아껴가면서 저공 비행을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 돈벌이 한다거나 애들 키운다거나 뭐 이런 이런 거 중심으로 에너지를 딱 이렇게 셀프 힐링 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어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한테는 세 가지만 해, 세 가지만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자기 힐링하고 놀고 일은 그 다음에 해 공동체 일은 이렇게 얘기해. 그러게요. 난 좀 놀아야 되겠다. 내가 음, 좋아하는 것도 보러 가고 그래 그렇겠지. 놀아야겠네. 응.